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초에 한 명씩 발병하고 6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질환, 바로 뇌졸중인데요. 예고도 없이 찾아와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은 치료를 통해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재활치료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은선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뇌졸중 재활치료에 관해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뇌졸중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이르는 말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빠른 진단과 치료 그리고 재활치료가 예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몸에 어떤 후유장애들이 생길 수 있나요? 네, 뇌는 주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이 손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편측의 운동마비, 감각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이 삼키는 부위에 일어나면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손상된 뇌조직이 위치하는 곳이 언어에 관련된 곳이라면 실어증, 그리고 인지저하가 동반될 수 있고요.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도 동반되게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뇌졸중 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나요? 뇌졸중 치료에는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뇌졸중 재활에도 골든타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 손상 이후에 초기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급격한 신경학적 회복이 일어나는 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를 포함해서 초기부터 좀 더 장기적인 기간까지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최종적인 신경학적 회복 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치료뿐 아니라 재활도 조기 시작이 가장 큰 관건이네요.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재활치료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뇌졸중 재활치료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초기 환자 상태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마비 등의 후유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로도 사회로의 복귀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환자 상태가 처음에 심하다면 1년에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뇌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활치료를 통해서 원래 있던 뇌조직이 재생되기도 하고 혹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던 반대측 뇌조직이 기존에 손상된 뇌조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초기 상태의 장애 부분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 가소성은 아까 말씀드린 조기 재활 기간, 즉 6개월 이내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초기 치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체의 몸이다 보니까 초기 6개월에 잘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 여러 관절 구축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인지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모든 치료에는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뇌졸중 재활치료의 목적은 어떤 건가요? 현대의학 수준에서 가장 최종적인,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 환자별 개별적인 목표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환자의 현재 신경학적인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재활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재활치료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뇌졸중 재활치료는 환자의 회복 단계에 따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각 단계에 따라 어떤 치료 방법들이 적용되나요? 아주 초기 급성기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초기에는 활력징후 안정을 위해서 침상 안정을 짧게 수일 이내로 지켜보고요.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내과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관절 가동 범위 운동부터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앉을 수 있는 환자는 앉는 훈련, 서거나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서고 걷는 균형 잡기 훈련부터 시작해서 더 잘할 수 있는 환자는 근력 강화 교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행훈련, 인지기능 치료, 연화재활 치료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재활치료 분야에도 로봇 재활치료 같이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치료와의 차별점은 또 뭐고 효과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 붙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운동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가장 이상적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앉기 훈련이 가능한 정도의 환자에서 보행을 하려면 체중을 지지를 해줘야 하고 각 마비된 다리를 움직여줘야 하고 하는 등 최소 3명 이상의 치료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로봇을 통해서 앉기만 가능한 환자도 보행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뭔가요? 뇌졸중 이후에 하루 24시간 앉아 계시고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이 로봇을 통해서지만 잠시나마 활발하게 걷는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활치료에 희망적인 마음을 갖게 되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치료 효과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54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뇌졸중을 겪으면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도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재활치료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회복은 빠른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점점 몸이 힘들고 지치는 느낌이 듭니다. 재활 효과를 높이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강도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오히려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하루에 정해진 운동량이나 또는 강도 같은 게 있을까요? 운동 강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병원이 아닌 댁에서 자가에서 운동을 하신다면 통상적으로 최대로 2시간 이내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급하신 마음에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근력이 약해진 편측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관리와 동반된 운동을 해주셔야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도 좋지만 틈틈이 휴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은 38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65세신데요.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 치료 후에 재활치료까지 잘 받아야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결국 거의 받지 못한 채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실 때마다 자꾸 사례가 들리고 물을 마시면 코로 넘어가는지 기침을 심하게 하십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렇게 식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병원에 내원하셔서 삼킴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킴 검사에서 기도로 흡인이 있거나 목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등 연화장애 소견이 관찰이 된다면 연화재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가 들리시거나 가래가 있는 등 연화장애가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추후에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상태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 연화장애 환자분들은 첫째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양한 안면근육 훈련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먼저 재활학과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해 더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뇌 손상이 적을수록 치료 후 회복이 빠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손상이 적으면 회복할 부분도 적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초기 손상이 적을수록 회복이 빠르고 회복 정도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중증이신 분들이 재활치료를 통한 회복의 정도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분들의 경우도 포기하지 마시고 재활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재활 중 통증이 생기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통증이 생겼다는 건 어찌됐든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 같거든요.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 O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세모입니다. 재활치료 중에 가벼운 통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너무 조심하시는 경우에 오히려 적절한 재활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통증이 있는 경우에 주치의와 적절히 상의해서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등을 받으시면서 재활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단보다는 조절이 핵심인 거겠네요. 통증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경우에 따라서 재활치료를 이어갈지 아닐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뇌졸중 재활치료에 관해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재활이라는 긴 여정을 앞둔 환자나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재활이 반드시 신경학적인 회복을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아주 많은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증의 환자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가족분들과의 의사소통, 통증 없는 삶,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연,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을 잘 복용하셔야 하고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이 모든 질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길고 힘든 기간이지만 류진을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이은선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 재활치료에 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